아,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좀 봐볼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지난주에 했던 게 세 개. 자, 첫 번째. 부동산 개념. 그러니까 결국은 개론 과목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어떤 용어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복합 부동산. 두 번째 복합 개념 부동산. 자, 물어보자. 복합이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두 개 이상을 하나로 모은 거요? 합친 거지. 그죠? 얘는 뭘 합친 거요? 부동산 합친 거예요. 표현 자체가. 이건 부동산 개념 합친 거고. 그래서 자, 일단 부동산 중에 우리 이 말이죠.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요 둘 다 하나로 뭐 있습니까? 예, 이용되는 것. 그래서 항상 복합 나면 제일 중요한 말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로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도 항상 하나로 결합했다 이 말 아시고,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을 하나로 결합한 상태 이 말 나와야 돼 항상. 다시 밑에 있는 복합 개념은 부동산 개념 하나로 합친 거지. 이때 부동산 개념 학자들마다 보는 시각 다 틀리다 그죠? 보는데 그게 세 개 있죠. 그죠? 어떤 측면? 기술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과 또 뭐가 있죠? 경제 측면. 그 중에 특히 자, 일단 복합 개념, 부동산 개념을 기술, 경제, 법률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쳤다, 하나로 결합했다 이 말하면 이거 뭐죠? 복합 개념. 오래 보시면서 두 번째 볼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게 중요한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기술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인다 이 말은 결국 뭔가 하면 공간, 이 건 5층이다 10층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이다.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위치 또 뭐 있습니까? 자연 하나 더요. 이런 건 기술이고, 법은 크게 두 개 있죠. 뭐와 뭐? 협의 부동산과 반대 광이 있다. 그죠? 협의란 건 단지 어디 있는 거요? 민법상에 있는 거. 자, 민법에서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 광이랑은 뭐 있습니까? 협의에다가 뭐가 더 추가되죠? 준부동산 거죠. 이렇게 아시면서 이때 물론 이제 경제랑 그거 외에 나머지 개념이죠. 돈 관련된 거. 자산, 자본. 이거 굳이 암기하지 말라고. 요것만 암기하시면 나머지 몽땅 이 속에 포함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 자산, 생산 요소, 상품 등은 느낌에서 딱 보는 경제 관련 개념이라고. 그죠? 그래 보시면서 이때 요 정착물 항상 누구와 비교한다고? 정착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거. 반대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는 건 뭐예요? 동산.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두 개 구분 기준. 자, 동산은 뭐 있습니까?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착되어 있습니까? 일시적. 정착물은요? 지속적, 계속적, 항구적입니다. 그래 보시면서 요 동산 관련된 거 세 개 있지. 요거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핵심 일시적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수목은 수목인데 가식은 조만간 옮겨 심는 거지. 그래서 가식적인 수목. 두 번째 판잣집이지만 계속성이 없는 거 일시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지만 농작물과 수확물 차이 뭐예요? 수확물, 농작물. 그죠? 농작물은 현재 논에 있는 나무, 물건. 그죠? 그저 크고 있는 나무라고. 자, 사과나무는 결국 이 현재 이제 뭐야 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과나무 보니까 어떤 이 사과가 있지. 요건 뭐요? 농작물이야. 요걸 따가지고 우리 저장고 들어갔어. 요건 뭐요? 수확물이지. 그죠? 그 수확물은 뭐냐면 이건 동산이지. 그죠? 그래서 자, 세 개. 가식 중인 수목,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수확물. 그죠? 그래 보시고 다시 정착물이 거기 두 개 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땅을 사면 그냥 따라올 수 있는 물건이지. 이건 땅이 종속된 거지. 종속 정착물과 그 반대 뭐가 있습니까? 독립 정착물. 문제는 독립이 중요한 거죠. 종속보다도. 그죠? 그래서 독립도 크게 4개 마시면 돼. 자, 첫 번째 건물. 그 다음에 수목과 미분리 과실인데, 자, 요 수목이 있는데 이 원래 이 땅은 A 거야.
그건 수목이 원래 누구 겁니까? A 거잖아.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근데 이걸 갖다가 B 거다 표시돼 있지. 여기 명인방법 취한 거지. 이때는 여기 산을 산 대신 무조건 이 수목이 따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명인방법을 취한 수목. 사과나무 있는 사과도 결국 이걸 갖다 명인방법 취했으면 이것도 뭐 있습니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 있어? 딱 4개. 자, 첫 번째 건물. 명인방법 취한 수목. 명인방법 취한 미분리 과실. 세 번째 보니까 농작물인데 이게 타인 토지에 경작되고 있어. 그럼 결국 이건 뭐 내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을 들고 독립정주 4개 하시라고. 자, 그래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뭐야? 한 문제 난다는 거예요. 물론 준부동산 말 뜻이 뭐예요? 그 말은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차하는 거지. 그 원칙은 뭐예요? 부동산 아니면 동산인데 부동산 인차에서 반드시 뭡니까? 등기, 등록, 방법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방식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공부 방식은 이 개론 과목은 책을 읽던 문제 보던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 누구는 누구이다 보시면서 중간 부연 설명 아예 볼 필요 없는 거지. 그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하면 준부동산 원칙은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 방법을 취한데 딱 2개 걸쳐 마시면 된다고. 나머지 의미는 필요 없는 거죠. 자꾸 이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한 문제 나왔어요. 두 번째. 자, 우리 부동산 분류가 우리 앞으로 이제 특별한 말 쓰지 않으면요 민법상 부동산 취급합니다. 토지와 뭐가 있습니까? 정착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주택. 자, 토지는 크게 2가지 분류합니다. 첫 번째 활동상 분류가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지목상 분류가 있어요. 주택도 2개 있죠. 단독주택과 뭐가 있습니까? 공동주택. 그래서 이때 이와 같은 건 나중에 이제 공시법에 합니다. 그때 상세하시고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만 딱 한번 정리할 거라고. 이건 이미 다른 과목 공부를 다 한 상태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얘는 공법에서 하는 거죠. 단독과 공동. 물론 단독과 공동의 구분 기준은 뭐 있습니까? 구분 등기 차이. 얘는 구분 등기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건 아셔야 돼. 4개 있죠. 그래서 연, 다세기 이렇게 하시라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하면 뭐야? 요건 공동이고 나머지 몽땅 다 단독이죠. 그래서 단독은 결국 이 4개인데 사실 단다다공인데 단독, 다 가구, 다 중, 공간 이 말인데 이거 하지 말고 요것만 기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요거 뺀 나머지 몽땅 다 단독 될 거니까. 자, 이때 활동상 분류가 이제 중요한데 요 4개만 딱 기억하시라고. 자, 첫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택지란 말과 뭐 있습니까? 부지. 그 다음에 후보지란 말과 뭐가 있죠? 이행지.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나지란 말과 건부지 있죠? 네 번째 보니까 필지란 말과 획지가 있죠. 자, 요 2개 택지와 부지에 대한 차이는 훨씬 여기가 더 큰 개념이지. 그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건축을 할 수 있는 땅만 가지고 택지고 건축하지 못하는 땅까지 포함된 게 부지죠. 그래서 가장 포괄적 용어 누구냐? 부지고죠. 후보지 이행지 차이는 요 말이죠. 지역 상호 간이 들으면 이건 뭐예요? 후보지지. 지역 내가 들으면 뭐예요? 이행지 될 것이고 또한 야치 나지 건부지 차이는 뭔가 하면 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지만 앞으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이 곧 이게 다른 말로 나지고 이미 건물 등에 들어선 땅이 건부지다죠. 그 다음에 필지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기나 등록단이지. 이 말은 다른 말로 이건 권리를 파악할 목적이죠. 또 하나의 지번이 있는 게 뭐예요? 곧 필지고 획지는 반대로 뭐 있습니까? 가격 이런 말로 곧 이건 획지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 특성
중에 토지 특성이 중요하지. 그래서 부동산 특성 크게 이게 내용을 다 보지 말고 5개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부동성. 두 번째, 땅은 절대 인간들이 만들 수가 없다. 이게 뭐죠? 부성성. 세 번째 보니까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영속성. 네 번째, 땅은 똑같은 땅이 없죠. 이게 뭐라고요? 개별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 개 용도 쓸 수 있지. 이걸 뭐랍니까? 용도 다양성. 지금 큰 글자가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파생된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역, 국지, 하위는 부동성, 위치나 입지도 부동성, 또 임장활동도 부동성. 임장활동 하는 목적이 뭐 정보 파악할 목적이지. 정보, 활동, 지역 분석, 부동성. 그 다음에 동산과 부동산 구별 기준도 부동성. 그 다음에 얘는 토지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도 절대 생산이 안 된다. 따라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간척이나 매립은 부정성에 대한 예외도 아닐 뿐더러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도 아닌 거지. 다만 용도 바뀐 거지. 바다로 이용되고 있는 걸 농지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용 전환 용도적 공급이기에 물어보시고, 또 토지 부족의 가장 근본적 원인도 인간이 땅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정도 보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영소가 뭐 있습니까? 파괴 안 된다. 그래서 소모 안 된다. 그래서 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가 안 된다. 또한 같이 두 번째, 재생산 이론 쓸 수 없죠. 왜? 분필은 소모가 되는 게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다시 생산해야 된다고. 땅은 소모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절대 다시 만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재생산 이론 쓸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같이 뭐 있는가 하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즉 운영과 처분할 수 있어. 분필은 처분 못 한다고. 또한 같이 소유 이익과 그다음에 사용 이익, 가격과 임료. 분필은 임료 없어. 임도 못 준다고. 땅은 임대 줄 수 있죠. 그래서 가격과 임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별성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물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 안 된다. 또 뭐 있어? 저기 대체 안 된다. 정보 수집 어렵다. 또 일물 일가 법칙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총론은 가장 중요한 요 세 개. 이건 무조건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할 때 단락 끊어서 공부하셔야 돼. 저는 다 묶으면 답이 없어요. 보아점 결국은 앞에 있는 이 내용 모르면서 이거 모르면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거 다 별개죠. 그렇게 하시면 단락 끊어서 공부하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다는 것. 이건 분명히 하시니까 충분히 세 개 맞출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전에 지난 문제 풀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문제는 오늘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제일 이 중요한 게 뭐야? 경제, 투자, 감정평가지. 이거는 공부를 해야만 점수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조금 해도 점수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이런 걸 보통 다른 말로 기본 베이스. 기본 베이스가 되는 문제고. 자, 오늘 할 게 뭐 있냐? 65페이지. 거기 1장 요 경제가 자, 65페이지요. 자, 그 출제 빈도를 보니까 대충 한 몇 개 나옵니까? 20회도 5개, 24회 6회 7, 8쭉 보니까 대충 매년 한 5개에서 한 7개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단 기본은 적어도 5개 이상은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라고. 얘는 공부를 해야만 점수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경제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 한 번만 이해되면요 절대 안 틀린다고. 문제는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는 좀 쉽게 알고 알 수 있겠지만 좀 연세 있는 분은 공부한 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모르면 제일 중요한 옆에 친구들 있죠. 좀 물어보시라고. 같은 동기니까. 그래서 빨리 이 파트를 깨우치는 훨씬 낫습니다. 이걸 깨우치면 나중에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이 파트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에 대한 이해예요.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안 되는 분은 우리 저기 아마 11월 달에 이거 아마 기본 강의 했거든요. 그걸 다시 들어보시라고. 이 그래프에 대해서. 그것만 이해해서 계속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보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란 곳은 반드시 필요한 게 딱 3개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시장에서. 첫 번째 시장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팔 수 있는 물건. 두 번째, 파는 장소. 그다음 뭐가 있어? 사람. 살 수 있는 수요자고 팔 수 있는 공급자죠. 자, 현재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죠. 그 물건 뭐요? 부동산. 그다음에 부동산 파는 장소가 있어. 이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떻게 해서 이 물건 사고 팔 것인가 그 과정을 좀 봐보자는 거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현재 경제 파트는 결국은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자, 일단 요 수요 공급 하기 전에 먼저 기본 용어 정리 좀 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수요 공급은 특히 영어 약자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약자를 많이 쓰는데 제일 먼저 이런 용어 쓴답니다. D란 말과 그다음에 S란 용어를 쓴다고요. 요 D란 말은 결국은 디맨드에 대한 약자죠. 여기 뭐라고? 수요. S란 건 스프라이 약자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공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예, P가 있습니다. P는 뭐에 대한 약자냐? 프라이스. 프라이스가 뭐예요? 가격. 그 다음 Q가 뭐예요? 퀀티티. 여기에 뭐죠? 양. 그래서 우리 보통 보니까 QT, QS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 D가 뭡니까? 수요. 저기 Q가 뭐요? 양. 그럼 뭐 됩니까? 이런 용어 되겠죠. QS는 S가 뭐요? 공급이죠. Q가 양이지. 공급 양이라는 용어 쓴다고. 자, 그리고 이제 I란 말과 R, Y 이런 말 쓰거든요. R, Y, I 쓰는데 요 I란 거 원래 뭔가 하면 interest. 이를 쓴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은 rate of return 해서 요 R입니다. Y는 yield rate 이를 쓰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굳이 번역한다면 이자율 쓴다고 이게. 요건 리턴 돌려받는 거죠. 수확률 쓴다고. 요건 수익률이요. 근데 굳이 구분하지 말고 요걸 갖다 같은 말이 이자율, 그 다음에 소득 같은 말이 뭐죠? 수익률. 또 같은 말이 뭐냐? 할인, 할증률. 또 같은 말이 뭐냐? 환원율. 자, 이거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중요한 건 같은 용어인 걸 먼저 하시라고. 그래서 한 예를 이거죠. 우리 보통 이제 이거 아닙니까? 차입자가 은행에 돈 빌려서 매달마다 갚는 게 원금 플러스 이자지. 그죠? 그럼 결국은 차입자 입장에 이건 이자율이거든. 그럼 거꾸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뭐 있습니까? 빌려준 만큼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받는다 이게 수익이거든. 그래서 수익률이 결국은 보는 시각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용어인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이 개론과목 하면서 좀 힘든 게 뭔가 하면은 똑같은 용어인데 학자들만 쓰고 용어 다 틀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수험생 입장에 뭐 있으면 이걸 다 다른 말 기억해서 꽤 많다 이겁니다. 그래 하지 말고 같은 용어인 걸 먼저 좀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 게 이제 뭔가 하면 첫 번째 여기 있는 수요와 공급을 항상 비교할 대상이죠. 그 수요 공급을 같이 갖다 놓고 서로 한번 비교해 보자고.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자,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 최근 비록 수요 공급이 분리되어 있지만 같이 묶고 공부할 겁니다. 자, 맨 먼저 요 수요란 말과 공급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할 거예요. 자, 일단 책 볼게요. 65페이지 거기 있는 개념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양갈로 1번 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때 재화나 용역은 딱히 구분하지 마세요. 물론 재화, 용역, 서비스는 용어상 구분되지만 구분하지 말고 그냥 묶어서 상품이다, 제품이다,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제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지. 이 말하고 자 다시 우리 공급적인 측면 가볼까요? 자 책이 쭉 넘어가서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예, 76페이지. 76페이지. 공급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죠? 있는데 나와 있는 게 뭐라 했습니까? 매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에 대응해서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하는 양을 뭐랍니까? 어디게 공급량이지, 그죠? 그러면 수요이든 공급이든 개념은 똑같아요. 다만 주체가 누구냐고 차이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통된 용어 이거 아닙니까? 정리해 볼까요? 이 말이죠. 일정 들어가 있는 말이 기간 동안에 소비자이면 뭐요? 수요자지. 그러니까 수요자 같으면 소비자입니까? 그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공급자 뭐죠? 매도자. 자, 매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자 같은 말이 소비자, 구매자죠. 판매자 같은 말이 공급자, 구매자, 매도자 아닙니까? 그죠?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갖다가 수요이면 구매한 거에 판매한 거요. 구매지. 공급이면 구매한 거에 판매한 거요. 판매지. 그러니까 구매 또는 판매 한 욕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욕구가 될 것인가 이런 거라고. 그래서 항상 시험 나면 얘는 다른 건 장난치지 않고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두 개가. 근데 실상은 거의 다 이 문제에서 틀린 답 낼 수 있는 건 여기서 나온다고.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자,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내가 몇 개 산다는 것은 이미 산 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고 싶어하는 양이 중요합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되면 이만큼 사고 싶어하는 앞으로 어떤 살 양이 중요한 거지. 이미 산 양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오거든. 이미 산 행위가 아니라 결국 뭐 있습니까? 하고 싶은 욕구라고요. 응? 이미 산 양은 이건 이미 사건이 이루어진 거지. 이런 걸 뭐랍니까? 사후적 개념이라고. 사고 싶어한다 이게 뭐 다른 말로 사전적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서 절대 수요이든 공급이든 사전적 개념. 이만큼 사고 싶어하는 양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욕구란 말이 우리 과거에 2번 시험 나왔는데 2번. 자, 욕구는 크게 2개 있습니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 있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잠재 수요 잠재 공급이 있습니다. 요 2개를 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자, 공통점은 살 의사가 있냐 없냐, 팔 의사가 있냐 없냐 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능력이 될 것인가 이 중요하다고요. 능력이. 그래서 자, 일단 수요만 따져볼게요. 수요는 반드시 살 의사와 살 능력이 있는 수요가 유효수요고, 잠재란 건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 못한다고 되게 잠재로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현재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여기 30평짜리가 있어요. 창원시에.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 드냐? 3억 정도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얘는 그정 돈이 있어. 살 능력 있는 곳이게 다르면 유효수요고, 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게 있지. 이런 게 잠재수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수요량을 측정할 때 요것만 가지고 측정할 것인가, 얘도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 10개 사고 싶어 한다 했을 때 이 10개나 속에는 어느 것만 포함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응? 요것만 포함시킵니까? 이것도 포함됩니까? 응?
자, 이런 게 이게 잠재 아닙니까? 지금은 돈이 없지만 앞으로 30년 후에 이 돈을 만들 수 있어. 이것도 잠재 수요 맞지? 그죠? 좀 사고 싶어 하는데 지금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후에 보니 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 결국 이게 잠재인데 얘도 현재 수요량 측정할 때 이 속에 포함해야 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무슨 수요만 취급한다? 요건 마시라고. 절대 잠재 수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요 두 개 차이가 뭐요? 이거지. 그죠? 능력 있는 수요가 무슨 수요? 유효고. 없으면 잠재. 공통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차이점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수요이든 공급이든 항상 유효 수요만 취급한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근데 실제 훨씬 더 중요한 건 얘가 더 중요합니다. 이 내용만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16회부터 있죠. 25회까지 매년마다 한 문제 딱 나왔었다고. 책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럼 항상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요거 내용만 꼭 기억하시는데 자, 이 두 개를 좀 구분합니다. 자, 영어로 쓰면 이 말입니다. 플로우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에 뭐가 있냐? 이런 스톡이란 개념, 스톡이란 개념. 플로우는 우리말로 유량이죠. 흘러가는 양이니까. 스톡이란 말은 저장되어진다, 담겨져 있는 양이라고. 이런 걸 보통 다른 말로 저량 이렇게 놨을 때. 자, 봐볼게요. 이제 여기 있는 수도꼭지가 있는데, 예, 수도꼭지 밑에 이제 어떤 바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수도꼭지 딱 틀면 물이 쭉 흘러가오지. 흘러나오는 양이 뭐라고? 유량이고. 그 결국 바게트에 담겨진 양이 있지. 여기에 뭐요? 저량이라고. 그러면 자, 다시 해볼게요. 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예? 여기까지 흘러가는 양을 측정할 목적입니다. 이게 뭐냐? 결국 흘러간다. 이게 뭐죠? 유량인데 A란 강과 B란 강이 있어요. A란 강은 흘러간 양이 10,000톤 흘러가더라 이겁니다. B란 강은 흘러간 양이 보니까 10만 톤 흘러갔답니다. 누가 더 많은 거요? 앞에 단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요건 하루 동안 흘러간 양이야. 예? 얘는 보니까 예, 한 달 동안 흘러간 양, 한 달 동안.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이 많다 적다 표현하기 전에 앞에 단서에 있어야 돼.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그죠? 1시간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이런 단서가 붙어 있을 때 이게 많다 적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서 붙어 있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자, 요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떠한 예가 어디서 포함되기 항상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은 뭐요? 기간이. 근데 자, 저량은 요 말이요. 여기 있는 물컵에 담겨진 양이라고. 요건 특정한 시점이지. 그죠? 언제부터 언제가 담겨진 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는 단지 뭐 있습니까? 특정한 시점을 가지고 말하는 대로 보시면 돼요. 내용상에서.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확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뒷장에 아마 설명되어 있을 텐데 66페이지입니까? 네, 거기 있는 밑에 코어 체크 있죠?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자, 또한 야치 우리 봐볼게 이제 여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나오거든. 중요한 것은요. 예, 우리 신규란 말과 있죠. 그다음에 재고란 말이 있거든. 재고. 자, 우리 항상 보니까 여기 있는 창원시에서 발표하죠. 뭐라는가 하면 1년 동안 주택 건축량이 신규지. 건축량이 보니까 10만 세대가 만 세대가 만들어졌다 했을 때 항상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서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앞에 뭐가 있어? 1년 동안 나 있지. 이게 신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장사할 때 재고가 몇 개 쌓였다 했을 때 재고란 건 특정한 시점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응? 재고는 지금 순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양이지. 요건 결국 시점이지. 그죠? 그래서 주택이 중요한 게 신규 주택량은 요건 뭐라고? 유량이고 재고 주택량은 뭐요? 요건 저량되겠다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 때 설명 꽤 많은데 이거 문제 빨리 푸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그 책이 꽤 많지만 이걸 다 암기하지 말라고. 뭐라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시라고. 어떤 말을 딱 집어넣었을 때 자, 이걸 집어넣어 보시라고. 앞에 1년, 한 달, 하루 요 말 집어넣어서 이게 말이 되어지면 이건 무조건 유량이라고. 근데 얘는 집어넣으면 말이 안 돼. 절대. 안 됨과 동시에 요 말 대신 뭐 있어? 현재란 말 집어넣으면 말이 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자 다시 볼게. 창원시 인구가 100만 된다 했을 때 1년간 인구 100만 이게 훨씬 깔끔합니까? 아니면 현재 인구 어떤 게 훨씬 깔끔합니까? 현재지. 그 얘 뭐 돼? 저량이야. 그죠? 다시 한 번 더. 내 소득이 1000만 원 되어진다 했을 때 1년간 소득 1000만 원, 현재 1000만 원 어떤 게 훨씬 깔끔합니까? 응? 1년간 같은 연봉이잖아. 월급이지. 그 말 되는 거지. 그 얘는 어디서 포함되는 거예요? 유량이지. 됐습니까? 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설명 꽤 많지만 다 보지 말고 이런 형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좀 기억할 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굳이 단어하지 말고 우리 소득 같은 말이 뭐예요? 수익. 그죠? 그래서 소득, 수익 이런 게 좀 뭐 있으면 몽땅 다 유량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요거부터 할게. 자, 30평짜리 집값이 보니까 3억 하더라. 주택 가격이. 요건 유량 저량. 1년간 집값 3억보다 현재 3억 훨씬 깔끔하지. 그 이건 뭐요? 저량. 임대료가 100만 원 한다 했을 때 이건 뭐요? 임대료. 월 임대, 연 임대 쓰지. 그 이건 뭐요? 유량이지. 그 조심할 건 이 말입니까? 임대료는 뭐라고요? 유량이고 가격은 뭐죠? 임대료 결국은 토지 이용대가는 지대 아닙니까? 지대는 뭐 유량이지. 그 다음에 자산이 현재 보니까 100억 된다 이 말은 현재 100억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구도 뭐였습니까? 네, 이것도 저량이라고. 여러분 참고로 이거 안 되면 자 이거 꽤 많은데 한번 찍어볼게. 소득, 수익은 몽땅 다 뭐요? 유량이야. 그 다음에 또 뭐니까 우리 끝에 양이 붙으면 양이. 거래량, 판매량,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이 말 붙죠. 이 말부터를 만드시고 뭐 전부 몽땅 다 유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네 우리 이런 거 있죠. 1층에 보니까 어떤 이 스마트 핸드폰 가격이 있어. 그래서 핸드폰을 보니까 100대 팔았다. 이건 판매량이지.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판매량이 100대다. 1시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달라지는 거지. 그 이건 뭐요? 유량이지. 그죠? 단 조심할 건 비록 요 뒤에 양이 붙다 있으면 이건 유량 저랑 구분하지만 얘는 중요한 뭐가 중요한 거죠? 요 말이 중요하다고. 나머지 양은 몽땅 더 누구 집안? 그럼 나 같으면 공부하실 때 이걸 다 하지 않고 있죠. 요것만 암기하겠다고. 이거 이외에 저랑 꽤 많은데 주로 시험 나면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 항상. 요거 뺀 나머지 몽땅 더 어디서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 쓰고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항상 답을 만들 수 있어. 얼마든지.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예, 책에 있는 내용 봐보겠습니다. 이제 자, 책의 65페이지 다시 볼게요. 예, 거기 보니까 개념에서 자, 수요란 소비자가 자, 고대 일정 뒤에 뭐나 있습니까? 뭐나 있죠? 갈로 1번에 기간. 기간 줄 거 놓고 절대 시점 쓰면 안 돼. 보세요. 이 말씀은 틀리다고 지금 시점 쓰면. 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양주를 먹는다. 이건 수요지. 근데 양주를 4병 정도 먹습니다. 많이 먹는 거예요? 적게 먹는 거예요? 양주 4병 먹는데. 앞에 1시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1년 동안 달라지지. 그러면 항상 수요는 많다, 적다 표현하기 전에 벌써 뭐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수가 붙어 있어야만 그 양이 많다, 적다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수요이든 공급량 측정할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일정 기간이라는 단수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말 대신 시점 쓰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갈로 1번에다가 일정 기간 써놓고 기간은 줄 거 넣고 기간 밑에 절대 시점 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제보 용역을 구매한 거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까? 하고자 하는 욕구지. 그 줄 거 넣고 넘어갑니다. 자, 뒷장에 66페이지 자, 성격. 요 성격은 요걸 다시 말한 거요. 자, 갈로 양갈 1번 뭐요? 유랑이지. 자, 이 말. 유랑 개념만 쓰더라 이 말입니다. 우측 가볼까? 양갈로 2번 봤습니까? 그 굵은 글씨 뭐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이요. 구매한 거요. 하고자 하는 욕구요. 하고자 한다 이건 사전적 사후적. 사전적이지. 사후적 개념 아니겠지. 그거 묻는 거.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뭐 나와 있습니까? 무슨 수요? 유효수요.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 아시면 밑에 작은 걸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다시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거는 66페이지 있는 그 밑에 코어 체크 있죠? 요거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는데 거기 있는 1번 9번 있죠? 9번을 꼭 기억하시라고. 박스에 그 9번을 보시면 다 보지 말고 자, 다시 해볼게. 이제 유량 봐볼게요. 소득 나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셋째 뭐 있어? 거래량 양 나 있지? 또 생산량 양 나 있지? 또 지대 나 있죠? 임대 나 있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신규주도 어쨌든 나 신규 나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끝에 임금, 월급. 이런 게 대부분 다 유량이고 저량은 중요한 말이 자, 재고량. 그 다음 쭉 가서 자산, 실물보다 중요한 실물 자산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인구. 자, 그 다음에 아파트의 가격. 그 4개 마시면 돼요. 재고량, 재고죠. 인구, 자산, 그 다음에 아파트, 즉 가격. 이런 것만 재량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됐죠? 자, 5척 가볼게요. 이제 5척 보니까 뭐 있습니까? 사전적 개념 그냥 넘어가시고 양갈로 3번 유효수요. 유효수는 제일 중요한 말 뜻이 뭐라 했습니까? 예,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그죠?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 2번 중간쯤에 예,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인데 항상 구매력 있는 수요입니다. 요거 마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자, 밑에 그 박스 자, 표가 있죠. 표가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수요라는 것은 어떤 개념? 요거. 그지? 유량 개념이고 욕구는 무슨 욕구? 무슨 수요? 유효수요고. 그 다음에 사전적 개념이지. 요걸 다시 설명한 거예요. 부연 설명한 거. 다시 자, 공급. 이제 수요 공급을 서로 비교할 때 바로 연결합니다. 어디 가는가 하면 76페이지. 예, 보니까 거기 큰 2번 부동산 공급에 1번 개념 나 있죠? 자, 얘도 우리 그 설명 공급이란 예, 체크 핵심이 뭐요? 일정 뒤에 뭐 들어야 돼? 기간. 그죠? 그 다음 쭉 가격에 대응해서 부동산 뒤에 뭐나 있으면 판매,
하고자 하는 욕구지. 그런 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다시 양갈로 1번. 일정 기간 같은 말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양갈로 2번. 쭉 보니 뭐나 있습니까? 공급도 무슨 공급만 취급한다고? 유효 공급 취급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 나중에 할 건 일단 줄만 끊으세요. 부동산 공급은 신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도 포함되어진다. 이런 말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럼 보세요. 이게 수요이든 공급이든 개념 딱 보니까 그 사람 주체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항상 볼 게 다른 건 보지 말고 여러분 주구장창 요것만 딱 기억해. 요거하고 한 개 더 본다면 무슨 수요 취급한다? 유효 수요만 취급한다. 이거 마시라고. 자, 다시 우리 요거 했으면요. 나왔던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이제. 자, 문제 갑니다. 102페이지. 자, 기출 지문 분석에서 2번 가볼게요. 재고량, 자산, 가치. 이건 뭐 유량, 저량? 저량이지. 그 다음에 저량으로서 거래량, 신규. 요거 뭐요? 유량이지. 앞뒤 바뀐 거지.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번 가볼게. 자,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가격 순에서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을 의미한다. 이 말 핵심은 뭐요? 할 의사, 할 능력 있는 수요. 무슨 수요? 유효 수요지. 자, 거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 있는 수요의 핵심이라고. 이 말이 유효 수요입니까? 유효 수요를 말한다. 이 말 묻는 거지. 그건 맞는 거지. 그죠? 이런 형태로 시험 나오는 거 마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다 보지 말고.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됐습니다. 일단 두 번째 할 거 이제. 자, 다시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 68페이지. 4번. 자, 수요이든 공급이든 항상 수요 공급 같이 묶어 보셔야 돼요. 요 법칙이란 것과 그다음에 곡선 요걸 갖다 해보자 이겁니다. 얘는 참고로 이건 시험 나면 틀리면 안 된다고. 가장 기본이니까. 자, 가볼게 이제. 아까 보니까 P란 게 뭐요? 가격. Q가 뭐였죠? 양인데 QD면 수요량. QS면요? 자, 이때 이 물건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수요자가 이 물건 살 수 있는 양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공급점 만들 수 있는 양을 알아보자고. 자, 일단 참고로 수요는 비싸면 그 양이 줄겠지. 싸면 그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은 자,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수요이든 공급이든 이만큼 살 의사와 이만큼 만들 의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가격이 200원 되었던 게 10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훨씬 더 수요자 입장 싼 거지. 그죠? 싼 만큼 살 양은 늘어납니까? 줍니까? 늘어난다. 그죠? 이렇게 늘어납니다. 거꾸로 똑같은 물건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비싼 만큼 살 양은요? 줄겠지. 그죠? 이건 이해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자, 봐볼게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뭐하죠?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뭐 수요는 뭐합니까? 증가되지. 요 모양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일정한 법칙을 보니까 얘는 항상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잖아. 가격과 공급량. 저 수요량은. 자, 다시 이 공급이란 건 보니까요. 공급량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물건
생산할 수 있는 공급자 입장이 중요한데 물어보죠. 공급자는 떨어지는 이윤이 많아지면 공급량이 늘어나겠지. 그죠? 이윤이 감소하면 공급량이 줄겠죠. 그죠? 그래서 자, 물건 가격이 200원 되던 게 100원 정도 떨어지면 공급자 이윤은 오히려 줄겠지. 주는 것만큼 공급 생산량도 줄 거 아니에요. 거꾸로 똑같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은 이윤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만큼 공급량은요 더 늘어나겠다죠. 이건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올라오면 공급량 뭐합니까? 증가되잖아. 그래서 이때 가격과 공급량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 같이 움직인다. 이게 무슨 관계? 비례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실제 말로써 한 개 한 개 설명하지 말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주는 게 뭐냐? 곧 이게 그래프 곡선. 그래서 얘를 통해 지금부터 우리는 곡선을 한번 곡선 보는데 꼭 기억하실 거 여러분들은 무조건 세로축은 가격선입니다. 네? 그건 아시라고. 가로축은 Q가 뭐지? 양인데 지금 무슨 양 하고 있어? 수요량이야? 수요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프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들어올 게 뭔가를 꼭 아시라고 이렇게. 응? 그 관계 마시면 되니까. 요걸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까 이걸? 응? 가격이 어떻게? 여기 0이죠? 100원, 200원, 300원 되어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수요량이 10, 20, 30 되겠죠? 그러면 현재 가격이 100원 될 때 몇 개 산다고요? 30개지. 연결해 볼까 이걸? 200원 되면 몇 개 산다고요? 20개 거죠. 그 다음에 100원 되면 몇 개 삽니까? 300원 되면 10개지.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하면 이게 현재 무엇을 수요 설명하고 있지. 그죠? 여기에 뭐냐 다른 말로 우린 수요 곡선 앞으로 이렇게 D라 씁니다. 그러면 이 일론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물어보자고. 자, 이 양인데 양이 많다 적다 이거는 요 표현은 좌우입니까 상하입니까 이거? 좌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표현상의 좌나 우서지 이건 좀 양에 대한 설명이야. 무조건. 거꾸로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이건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죠? 이 말은 상하지. 그래서 꼭 하실 건 상하로 표현되면 가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좌우는 양이고. 그럼 이때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읽어볼래? 이게 중요하다고. 가격을 먼저 읽을 것인가 아니면 양을 먼저 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어느 걸 먼저 읽겠습니까? 응? 읽는 게. 그럼 참고로 수요이든 공급을 한 목적은요.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그 결과 나는 몇 개 산다. 몇 개 판다. 이 양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집을 산다는 수요지. 역량을 고려할 요인이 꽤 많지. 집 살 때 주로 뭘 고려합니까? 집값도 중요하고 교통관계 중요하지. 앞으로 경기 변동 중요하지. 또 세금도 중요하지. 집을 살 때. 은행 금리도 중요합니까? 하지.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모든 게 다 영향 준다. 이러이러한 영향 주어서 그 결과는 몇 개 사겠다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영어식 표현은 제일 중요한 결론을 먼저 설명하거든. 양을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가격 설명한다고. 만약 가격을 먼저 설명해 볼까? 자, 가격이 100원 하던 게 200원 올라간다. 이건 표현이 뭐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이 말이지. 그럼 100원 할 때는 양 얼마 있습니까? 30개지. 200원 되면 양 얼마요? 20개지. 준다 이게 뭐죠? 좌입니까? 그럼 연결하면 뭐 됩니까? 수요 곡선 상좌향 곡선에 넣었을 때 뭔가 이상하지. 거꾸로 해볼게. 양을 읽어보면요. 항상 양이 더 과거보다 많아지겠습니다. 많아지는 뭐요? 우측이지. 그러면 10개 산다 이건 가격이 얼마였을 때? 300원 되었을 때. 20개 산다 이건 가격이 얼마였을 때? 200원이지. 가격이 뭐야 돼?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양이 우란 건 더 많아지기 위해선 가격이 뭐 한다? 떨어지는 거지. 그죠? 표현 자체가. 그럼 즉 이렇게 오니까 그래프가 점점 뭡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수요곡선 어떻게 읽습니까? 우 무슨 곡선?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우하향 곡선이라고. 이거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측하니까 점점 떨어지라 이거 표현 자체가. 자, 한 번 더. 이제 두 번째. 공급 관련된 겁니다. 공급. 자, 이거 자꾸 이제 암기하지 말고 기본 논리만 하시면 돼요. 공급도. 자, 이렇게 볼게요. 이제 가격과 양이 있는데 공급량이요.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양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그럼 가격이 100원 되었을 때 나는 몇 개씩 만듭니까? 10개지. 그죠? 10개 만들어질 수가 있다. 200원 되면요. 20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300원 되면 30개 만들어질 수 있죠. 여기 있는 그래프를 전부 다 연결하면 이 곡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무슨 곡선? 무슨 곡선? 공급곡선이지. 그래서 공급 곡선은 앞으로 S라 표현하는데, 자, 이거 1넘버 어떻게 읽습니까?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양부터. 양이 어떻게? 많아진다. 이건 우측 좌측. 우측으로 가기 위해선 10개 만들 때 가격이 얼마 있어? 100원. 20개 만들 때 가격이 얼마 있습니까? 그럼 가격이 뭐야 돼? 올라가는 거지. 올라간다. 이건 상이지. 연결은 무슨 곡선?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그지? 우측까지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표현 자체가. 그럼 결국은 차이가 이거네.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우측 가는 거지. 가격에서는 가격은 뭐합니까? 떨어져. 수요는 떨어지는 거야. 가격이.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지. 가격이 떨어진다. 이 표현은 뭐라고? 하. 가격이 올라간다. 이 뭐라고? 상. 그래서 수요는 무슨 곡선? 우하향. 공급 무슨 곡선? 우상향. 그래서 요 차이지. 그죠? 근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험 많이 나는 뭐가 많이 나냐? 이게부터 많이 납니다. 자,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 줄지. 그죠? 비싸니까. 가격이 올라오면 공급량은 이걸 훨씬 시험 많이 내. 이 질문을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아시면 돼. 요것만. 근데 이건 시험 내부 거의 틀린 답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냥 맞는 말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왜냐하면 수요 공급의 가장 기본 베이스니까. 요거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는 목적이 이거요. 자꾸 제가 학문상 설명하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만드는 목적은 뭔가 하면 말로 접하는 굉장히 복잡해지더라 이겁니다. 이거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주는 누구냐 곧 이거거든. 그래프 만드는 목적이 결국은 정리할 목적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거기 책을 봐볼게요. 이제 자 68페이지 큰 4번 수요 법칙. 자, 수요 법칙 보니까 첫째 줄 이라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증가되죠. 그거가 중요하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과 수요랑 무슨 관계? 역의 관계. 역관계 같으면 뭐야? 반비례. 역의 관계가 반비례.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5번. 큰 5번. 수요 곡선 갑니다. 자, 수요 곡선 설명이 돼 있지만 거기 뭐라 있습니까? 우측 가볼게요. 자, 우측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게 그 그래프 있죠? 그죠? 69페이지. 자, 69페이지 보니까 거기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 옆에 써놓으세요. 자, 무슨 곡선? 우하향 곡선. 요거 마시면 돼. 우하향 곡선. 자, 나머지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나머지 그냥 넘어갑니다. 자, 공급 갑니다. 공급 가보니까 76페이지. 자, 76페이지. 공급 법칙 큰 3번. 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감소하죠. 즉
예, 부동산 가격과 공급력 무슨 관계? 정의 관계. 정관계 같은 말 뭐죠? 비례. 자, 다시 예, 큰 4번 공급 곡선 우측에 거기 있는 이 박스 있지. 자, 박스 보고 자, 그 양갈래 2번 특징이 있죠? 특징인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두째 줄 공급 무슨 곡선? 상향 곡선. 요거 마시면 안 돼. 지금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으니까. 됐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굉장히 중요한 걸 좀 쉬었다 할 겁니다. 예, 좀 쉬었다 할게요.